다투다가 상대가 사람은 안 변한다고, 주변에 누구는 한 번도 안 싸우고 결혼했다더라 하면서 맞춰가기보다 애초에 1부터 10까지 다 잘 맞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맞나요? 진짜 초면에 죄송한 말이지만 지랄하지 말라 그래요 진짜. 저걸 심리학에서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을 해요. 두 가지 오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한 번도 안 싸우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싸우고 결혼을 잘 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남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아픔을 이해받기를 바라거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와 다른 가치관 차이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과연 그런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충분히 싸우고도 결혼을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저런 남자들의 끝말이 어떤 줄 아세요? 한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초중반이 돼서도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결국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냥 혼자서. 유전님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데요? 어느 정도까지 다름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명적인 이유 2개 이상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정도가 안 맞아서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 치명적인 이유 2개가 뭔데요? 부정적인 성격과 낮은 자존감의 콜라보. 그게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저까지 부정적이게 잠식되어 가는 느낌. 여러분들도 뭐 연애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저 그냥 연애까지만인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은 딱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차이겠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 있는 사람. 근데 되게 그 문제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든지, 또는 어느 한쪽이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다름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본인의 삶에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충족을 해 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름을 맞춰간다라는 걸 얘기할 때 그 다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대체 어디까지 우리는 정의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름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좋아 다름이지, 그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될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더 많아요. 전 남친이나 전 여친 때문에 겪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얘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편견 어린 시선으로 새롭게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자한테는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어차피 여자들은 잘해줘봤자 다 계속 더 많은 걸 바라게 돼. 근데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여자는 무조건 이래라는 일반화를 갖고 나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해명을 해서 나는 안 그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분명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름과 문제가 되는 것들의 정의는 어느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정말 술을 안 먹는 사람이고 저녁 10시 이전에는 꼬박꼬박 집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만약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12시, 1시, 2시가 되도록 집에 안 들어가고 친구랑 술을 마셔요. 근데 나는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그럼 그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도의적으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만남을 피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기는 해요. 그 사람이 너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을 이만큼 좋아할 수 있는 게 나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100% 장담하는데 많이 싸울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다름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고, 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거, 또 내가 해주길 바라는 거, 그게 자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름을 풀어가는 게 정말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서로 정말 좋아했지만 안 맞는 포인트가 한 개씩 있어서 다투다가 상대가 사람은 안 변한다고, 주변에 누구는 한 번도 안 싸우고 결혼했다더라 하면서 맞춰가기보다는 애초에 1부터 10까지 다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는 사람? 그거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다름을 느끼는 순간에는 분명 남자와 여자의 시각 또는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상황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만나면서 정신없이 연락을 못 해준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아니 왜 내가 친구랑 놀다 보면은 연락을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왜 이렇게 이해심이 좁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친구를 만나는 사람 입장일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친구를 만나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하지만 그 남자친구를 집에서 자꾸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상황이에요. 충분히 서운할 수 있고 자꾸 불안해질 수도 있고 너무 집에 늦게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랑 똑같이 생각을 하길 바라는 거는 그냥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1부터 10까지 다 맞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냥 말이 좋아서 우린 잘 맞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저게 정말 신념으로까지 번져가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은 그냥 내 인연이 아닌 거야, 저 사람은 내 인연이 아닌 거야, 그렇게 10명, 50명, 100명의 여자를 만나도 다 그냥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다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랑 나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름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앞선 뭐 친구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렸었던 것처럼 상황을 해석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남자친구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내 입장에선 이런 감정이 느껴지니까 서운해,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느끼다 보니까 너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대.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결국 우리가 다름을 맞춰 간다라는 거는 용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처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연애를 거듭해 보면 볼수록 조금씩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공감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데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구나,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런 심리였겠구나. 그런 것들을 지나서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듯이 누군가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해 본 경험 자체가 다시 처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느 정도 연애를 했을 때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나는 어느 정도 남자를 만나봤고 연애를 해봤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역시도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모든 게 낯설듯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시 서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도 제 와이프 될 사람이랑 정말 많은 다툼을 또 했다면 했어요. 지금 저희도 한 2년을 만났지만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과연 내 인생에 이 사람만큼 또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사랑해요, 그 사람을. 근데 여러분들도 뭐 저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듯이 연애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이성의 마음을 잘 알고 여자를 잘 알면은 싸울 일이나 그럴 문제 자체를 안 만들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크게 느꼈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다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듯이 되게 순수하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름이 너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아, 유신이는 과연 나의 서운함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사람이 맞는 걸까?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고, 저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저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주면서 왜 이렇게 뭔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라는 그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참고해 줬으면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됐을 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투성이였다는 걸 한번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만난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이랑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처음으로 사랑해봤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SNS를 보다 보면은 참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비 좋은 개살구 같은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와요. 그렇게 안 맞는 거는 인연이 아닌 거다, 그 사람이 져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너를 뭐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는 식으로 뭐 참 달콤한 말이 오죠. 여러분들을 유혹하긴 하지만 저는 연애 크리에이터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100% 장담하는데, 그만큼 따봉이 많이 찍혔다는 거는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인연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관계를 포기하는 건지, 그 관계를 지속하는 건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헤어지는 거라면, 그래, 따봉 하나 받고 그냥 그 말 듣고 헤어지면 되겠죠. 근데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 따봉을 받지 말고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힘들 순 있어도, 조금은 많이 괴로울 순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랑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감정들, 서로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을까, 그것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받고 싶어하는 말들, 그리고 또 내 입장에서 이해받고 싶어하는 말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깊을 대로 깊어진 관계가 되고 나서는 어떤 큰 이유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말이나 굉장히 사소한 바람, 그 말을 해주지 않았을 때 보여지는 상대방의 당당한 태도, 그 자체가 스노우볼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서운함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꽂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도 꽂히는 말을 듣다 보면은 철벽을 치게 되고, 그렇게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큰 화를 부르는 게 깊은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관계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다름의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을 한 가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다름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사이가 깊어졌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을 이겨냈을 때, 해결해 나아갔을 때 뭐 결혼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투나 서로의 입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가 바라는 미래나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이 모습에서의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는 소통의 문제에서의 다름이었다면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모습의 다름인 거거든요. 그 다름이라는 것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말투를 좀 예쁘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너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미래를 좀 더 건설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상대방에게 적잖은 기대나 아니면 적잖은 어떤 다름을 생각하면서 바라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다. 지금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은 사실 그 말을 하는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역시나 그 남자친구에게 적잖게 바라는 모습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며 사는 모습에서 투영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삶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건데, 그런 사람이 상대방이 되어주길 바라는 어떤 욕심에서 출발한 마음은 아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시간 지나 생각을 했을 때 깨닫게 되면은 후회를 낳게 되는 어떤 패착 요인 중에 하나예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달에 월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월 1천만 원 이렇게 벌어요. 그러면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얼마를 버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250만 원 벌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삶에서는 내가 만나는 배우자가 얼마를 버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해져요. 이런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버는 건 참 그만큼 어렵지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이상향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게, 사실 나를 바꾸는 게 남을 바꾸는 것보다는 쉽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그런 노력을 하면서 지나친 요구를 상대방에게 하지는 않았나. 또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에게서 그런 요구를 듣는다면은,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사실 내가 너무 요즘 여유가 없었나 봐. 정말 네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너에게 반대로 지나친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 그럼 그건 더 이상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재해석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을 만나는 남자친구는 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잘 잡아주는구나, 강한 마음을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는 안 맞는 게 많아도 깊어지는 겁니다. 알겠죠?